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석사 졸업까지 다뤘는데요. 이제 박사 과정을 밟습니다. 박사 과정 때 그 기간이 3년간이 이제 수료 기간이고요. 그리고 5년 간의 논문 집필, 학위 집필이죠. 예. 연구 및 집필을 통해서 2004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때 당시의 문제의식은 인간 개념, 당시의 사회의 지향점이 혼돈되고 그런 가운데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중국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죠. 예. 그 논문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책자로 출판사가 요청을 해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정증보판으로 나온 게 이 책이죠.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이 이렇게 책으로 엮어졌습니다. 기간이 다른 학문 분야보다도 오래 걸리죠. 보통 한 박사과정 들어가서 10년 정도로 잡으니까, 그래서 1997년도서부터 박사과정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내 동생이, 여기 보면은 동생이 있죠? 예. 여기 제가 있고, 예. 어머니, 조카, 동생인데 이 동생이 그림의 재능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건이 돼서 동생을 유학 보내게 됩니다. 중국의 중앙미술학원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대표적인 미대에 해당이 되죠. 예, 그 사진이 여기에 쭉 있죠. 예. 제가 박사과정 들어가고 나서 여기 다룬 것이 요 사진입니다. 예, 여기 있네요. 쭉 동생의 재능이 충분히 발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직접 동생을 데리고 중국에 갔었던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박사 과정이 제가 시작이 됩니다. 요쪽은, 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서 아마 논술 교수로 있으면서, 찍은 사진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쪽은 학부 때 만들었던, 철학사상연구회, 거의 후배들하고 같이 예, 그 학습 모임을 갖는 그런 모습이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명륜당. 독특한 거는 제가 박사 과정도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균관대 성균관 명륜당 동제서재에서, 수료 때까지 바로 제가 기숙사 생활을 또 학부 때하고 마찬가지로 그 제도가 이제 확대돼서 그래요. 대학원까지 확대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철학을 대학원에서 하려고 했던 사회 철학적인 문제의식,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8년간의 기간 중에 이제 좀 더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온 과거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것이 이게 사람의 과거라는 게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학문 연구에 정진할 때, 몰두할 때 그 즐거움은 어느 것하고도 바꾸기가 힘들 만큼 좋습니다.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저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책을 좋아했느냐면은, 책을 읽다 보면, 뙤약볕의 여름을 초등학생 때 같은 경우도 책을 보면서 거리에서, 오늘날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듯이, 당시에 그렇게 몰입을 하고, 이후에도 책 속에서 살았다고 봐야죠. 그러면서도 사회철학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제 끊임없이 현실 문제를 고민하고, 그리고 최대한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박사과정에서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곰돌이 김원열이 서쪽 끝 섬나라 영국에 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때 박사과정이었는데요. 제가 연구를 진행하다가 영국에 갈 필요성을 느껴서 과감하게 여름 때 떠났습니다. 여러분 동양학 또는 중국학이 발달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제국주의 국가들인데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불란서, 독일, 미국, 또 일본, 이런 나라들이 그 수많은 문화재와 문헌들을 약탈해가고 그거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또 연구도 많이 축적돼 있어서 그거를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것이 이제 학문적 현실이죠. 물론 이제 비판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자료 자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서구를 대표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이었죠. 하여튼 1998년에 시작 사진이 있네요. 여름에 영국을 쭉 가가지고 예전 대영 제국 박물관에 있는 도서관이죠. 지금은 국립도서관인데요. 거기서 주로 이제 보면서 방문하고 수많은 자료들을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복사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틈틈이 영국 문화를 체험을 했죠. 그 중에 인상적인 거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비참한 사람들. 여러분 워낙 유명한 뮤지컬이죠. 그거를 제가 도서관에서 끝나고 딱 이렇게 비쌌는데 당시에 저한테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는데 그래도 그거를 꼭 봤죠. 여기 지금 이 사진들이 영국에서의 사진인데 이제 시간 내서 무슨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또 런던대 이런 데를 이렇게 다니고 또 테임즈강에서 물놀이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체험들을 하고 그랬었죠. 영국인들도 직접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익수영이 있네요. 테임즈강에서 물놀이 하고 그럴 때입니다. 해서 이쪽에 쭉 사진이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영국에 여기 조셉 니담 기념 도서관이죠. 세계적인 중국학 학자인데 중국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원래는 화학을 전공했었는데 대표적인 중국 과학 문명사를 정리를 하고, 그래서 석사 때 제가 연구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연구에는 하여튼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서구 중심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상당히 왜곡된 뭐 그런 역사나 철학, 문화 뭐 이런 이론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어딜 갔다 와서 그 나라가 어때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경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제국주의나 민족주의 뭐 이런 문제들은 역사적 맥락을 고찰하면 그 흐름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후에 뭐 국제학술대회라든가 또는 여러 경로로 그 외국에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더 폭넓은 인식,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이해,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1990년부터 해서 여러 차례 중국을 다니면서 중국의 변화 과정을 상당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곰돌이, 김원열이 서쪽 끝, 영국에 간 까닭은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예, 해서 익수형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도움으로 영국 방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사실 상당히 재미있는 일화도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간략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국을 다녀온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인데, 일단은 1997년 말 상황을 한번 상기해 보시죠. 1997년 말에 바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영삼 정권이 문민정부를 표방하면서 세계화라는 그런 개방 정책을 전개했었죠. 그 이전에. 그 결과가 결국은 국제 투기 자본에게 농락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경제 체질 자체가 튼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는데, 국가부도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 IMF에게 이제 손을 벌립니다. IMF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구 조건을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를 완전히 뒤바꿔 놓죠. 당시에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서 이제 IMF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1997년에 수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나고 도산하고, 대기업조차도 이제 부도가 나고 도산하고 하는 이런 형태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것은 뭘 뜻하느냐? 우리 국민의 대다수인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연쇄부도에 의해서 중소기업들도 수없이 부도가 나고, 또 거기에 노동자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더 이상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죠.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김대중 후보가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문민정부가 남긴 이 IMF 문제, 국가부도 위기를 이제 떠맡게 된 거죠. 사실 우리 이 경제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온 것,
그리고 그 결과가 국가부도 위기까지 처해졌는데요. 2008년도에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당시로선 1997년 이것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 노동자들이 삶의 불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오늘날 흑수저나 또는 헬조선 뭐 이런 식의 용어가 나오는 것이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 1997년 국가부도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의 흐름으로 나타난 거죠. 학계에서는 그거를 신자유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쓴 논문이나 이런 데서는 주로 무한 경쟁을 강요하고 그 다음 시장 만능에 의해서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죠. 이런 것이 일종의 신자유주의의 흐름인데요. 당연히 사회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이 사회적인 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뭐 대학도 예외는 아니죠. 그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학교를 다닐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휴학하고 자퇴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박사과정으로 있었는데요. 저의 경우는 다행히 전액장학금을 받고 또 기숙사가 이제 무료로 제공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IMF라는 거를 크게 겪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사회적인 이런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대안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이나 경제민주화 운동에 해당이 되죠. 또는 학문사상의 자유, 평화통일운동 뭐 이런 것들을 박사과정 중에도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각종 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사회 문제를 연구의 과제로 삼았다는 점, 이것이 중요하죠. 예, 그렇게 20세기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국가 부도 위기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21세기를 앞두고 희망을 가졌던 시기가 20세기 말, 그러니까 1999년 상황이죠. 물론 세기말적인 사람들의 불안,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보화 사회가 진행됨으로써 Y2K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컴퓨터 대란이 예고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21세기의 이 벽두에 2000년 6월 15일 바로 남쪽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쪽의 김정일 당시의 국방위원장이죠. 네. 정상회담도 하고 해서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한 것은 우리 민족사에서나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평화선언입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가족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가족 중에서 특히나 여행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곤 했는데요. 짧은 여행들이 이제 많았죠.
그런데 여기 서해안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서해안,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해가지고서 남쪽 지역의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주일가량을 여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기억에 남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자유왕래가 되면 이제 마저 해안선을 저기 서해안 쪽으로 해서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또 동해안까지 마저 여행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2001년도에 여행 중에 여기 있네요. 그 제주도를 한 일주일 차를 가지고 갔죠. 그래가지고 그 자유롭게 여행을 했던 그런 것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가족 중에 맨 왼쪽이 바로 김원열, 곰돌이 김원열이고 여기 좀 크게 보이네요. 예. 여기가 제주도 그 잠수정을 타고서 이제 바다 물속을 이렇게 관람하는 그런 곳이죠. 예, 그리고 제 바로 옆에 동혁이가 있네요. 조카. 예. 벌써 많이 컸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해서 이때까지니까. 예. 그 다음에 어머니. 예. 제주도 그 민속 옷이죠. 예. 그 아마 개량옷에 해당이 되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동생, 여동생. 그 다음에 햇빛이 워낙 강렬해서 여름에 햇빛을 가리고 있는 친형.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없는 이렇게 가족들이 여행을 떠난다거나 이랬는데 이 제주도 여행도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도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저에 관한 사진 또 봄에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이 이거는 이제 여행 중에 기억에 많이 남는 여행이고요. 가능하면 바쁜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서 그렇게 여행을 떠났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서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좀이라도 시간 내서 가족들과 함께 또는 지인들과 함께 그렇게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은 그게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가족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족 여행 중에 매우 인상적인 가족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일상사가 매우 바쁩니다. 박사 논문 준비하느냐고 도 바쁘고 또 사회적 실천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어서 바쁘고 그래서 더 가족 여행이 소중했던 것이죠. 여기 보면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박사과정 그리고 그 직후 2003년도의 상황은요. 노무현 정권이죠. 참여정부라고 불려지는 이때 제가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에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대학에서의 차별이라는 것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능력을 가진 교수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다시 말해서 전임 교수와 그 대학 강사로 차별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비정규직 교수가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아주 비참한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거나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제 스스로 노동조합에 가입합니다. 예, 일하는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결성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그 권리입니다. 우리 사회의 허위 의식은 교육자는 무슨 노동자가 아니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임금을 받으면 그게 바로 노동자고 그런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바로 그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 이제 요구했던 것이 노동착취 이제 그만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바로 현실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동일하게 교육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교원으로 인정해라. 이건데 그 오랜 세월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운동을 해도 현재 제대로 된 그 교육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참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 이후에 박사 학위를 받고는 그 성균관대에서 강의하면서 이제 성균관대에서 활동을 했죠. 대의원으로 또는 교섭위원으로. 근데 인근단체 협상이라든가 이런 단체 교섭을 해보면요. 거기 앉아있는 무슨 처장이나 이 학교 측 교수들은 뭐 강사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박사학위자들이고 또 전문성의 측면이나 뭐 이런 거. 그러나 현실적인 차별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임금의 차이뿐만 아니라 대체로 6분의 1 정도의 차이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같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차별, 학문적 차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집회, 시위, 기자회견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런 것도 있죠. 평화 운동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뭐냐면 이쪽에 있네요. 전국의 철학 교수들이 모여서 이런 걸 하죠. 이라크 파병 연장안 반대라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찾는 게 한 손으로는 카메라 들고 또 뭐 이거 또 클릭하고 뭐 움직이려니까 그러네요.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데요. 매우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었죠. 미국이 이 근거 없는 구실을 대가지고는 그 대량 학살을 일삼은 것이 이라크 전쟁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그 불의의 전쟁,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끼어든 건 잘못됐다 해서 전국의 철학 교수 연구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랬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러한 흐름은요 아주 오래된 평화 운동이고 지성인이라면 자신의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 입장을 표명하고 그리고 사회가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몇 가지 활동 중에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대학에서 대학 민주화의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 반대 운동은 평화 운동, 뭐 이 밖에 학문 사상의 자유, 또 노동의 연대, 뭐 또 평화 통일 운동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학부 때부터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소개했습니다. 이 땅에 제대로 된 지성인이라면
사회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학문 연구에 매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발언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곰돌이 김원렬의 사회적 실천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먼 길을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 2004년도에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철학 박사죠. 예, 우리 사회 문제를 끊임없이 나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학술적인 작업으로 중국 철학의 인간 개념 연구라고 하는 국내 최초의 모택동 사상을 다룬 최초의 철학 박사 논문입니다. 예, 성균관대에서 받았고요. 여기 이제 가족 사진들 쭉 있고, 뭐, 여동생이나 또는 동혁이, 조카, 그 다음에 어머니, 또 이게 중앙도서관 앞에서 찍은 건데요. 형, 생전의 형과 또 형수,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한테, 제가 박사모를 하고 옷을 입혀드렸죠. 그리고 심산 선생 성균관대를 창립한 해방 후에 창립한 심산 김창숙 선생님 동상 앞에서 어머니하고 또 찍고 이런 사진들. 그래서 저는 박사를 돌이켜 보니까 부모님들, 그러니까 부모님이죠. 바로 선친 우리 김성군님, 그 다음에 어머니 조향기 여사를 저를 우량아로 낳아줘서 아주 박사까지 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 또 하나하나 또 어머니나 아버지, 선친, 이렇게, 다뤄볼 텐데요. 과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된 것에 대해 쭉 어머니의 힘이 굉장히 컸다.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계시고, 해서 실제 제가 박사 논문을 어머니한테 헌정을, 했죠. 그래서 책자로 나오고 그랬을 때도 여기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떠났던 여행들, 얼마나 참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머니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참 큰 힘이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일찍 과연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고맙게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화면을 이거는 형 전시나 또는 제 동생 전시도 이렇게 참여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주로 형 전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여행들에 관한 사진. 이게 주로 가족 여행을 함께 떠나서, 찍은 것이고, 그렇죠. 네. 여기 보면 동혁이가 할머니를 하여튼 떠나지 않고 있네요. 갓난아기 때부터. 자,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됐고, 조카가, 그런데, 여기는, 쭉 이런저런 사진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박사 학위 취득할 때까지의 과정이 쭉 떠오르고 그러는데, 어머니께 박사 학위를, 바친다는 그런 의미, 헌정한다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한번 사진을 돌립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고 이러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사진이 한둘이 아니래 가지고 그래서 컴퓨터에는 매우 간략히 돼 있는데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기 전과, 이거는 이제 어머니 60대, 그러니까 환갑 61세죠. 예, 환갑 때 이모님들하고 외삼촌 다 모여서 이렇게 했고, 마침내 이제 졸업 사진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 사이에 어머니도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시고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이랬습니다. 자, 해서 이야기가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굉장히 뜻깊은 박사학위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박사학위 받기 이전은 뭐 연구자고 학자긴 해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그 전이냐. 예, 그래서 그거를 몸소 체험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적 과정을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어머니가 큰 힘이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조양기 여사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것으로 2004년 박사학위 받은 기념을 마치겠습니다.